때문에 이게 이제 빚은 거의 통과가 안 돼서 거의 한 95% 이상은 시력이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빚에 대한 감각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지할 정도는 확실히 안 되는. 95% 이상 시력이 없다니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걸까요? 사실은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백내장이 오는 게 너무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일단 조기에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 예, 그러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간단한 치료만 받아왔더라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피곤해하는 뽀롱이. 부부도 잠시 쉬러 방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런데 자려고 누워있던 뽀롱이가 어느새 일어나 갑자기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강아지들이 보호자를 따르고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좋아하고 믿고 뭐 따르는 걸 넘어서 현재로서는 저한테 좀 이제 집착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낑낑거려요. 부부의 인기척이 잠시라도 사라졌다 싶으면 안절부절 불안해한다는 뽀롱이. 잘 보이지도 않는 녀석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호자를 찾아다닙니다. 임시보호 첫날부터 이러한 행동을 보여왔다는 뽀롱이. 5개월째 조금도 나아지질 않고 있다는데요. 불안 행동을 보이는 뽀롱이가 걱정돼 가능한 곁에 있어준다는 부부. 하지만 단 하나, 출근이 가장 걱정인데요. 부부가 출근한 후 얌전한 달심이와는 달리 또다시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며 부부를 찾기 시작하는 뽀롱이. 아이고, 저러다 다치겠네요. 급기야 하울링까지 하는데요. 집에 없을 때 그때 하울링하고 짖고 이 수준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몇 시간이고 그 짖고 하울링하고 그러는데 부부도 이 상황을 손 놓고 지켜만 본 건 아닌데요.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심신을 좀 안정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아지 TV를 이제 또 구매를 해서 그걸 또 틀어보고 그리고 또 월광 소나타가 또 분리불안에 좋다고 해서 월광 소나타를 또 틀어놓기도 하고 라디오를 틀어놓기도 하고 나의 냄새, 그러니까 보호자의 냄새가 그리워서 그런가 싶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놓고 가보기도 하고. 전에 이제 와이프가 집에서 이제 입던 옷이에요. 그런 옷인데 그걸 그냥 여기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제 생각에 촬영하면서 허수아비 만드는 집 처음 봤어요. 이게 제가 분리불안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계속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보호자가 계속 입고 있던 옷을 근처에다 놔두면 약간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허수아비뿐만 아니라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부부. 1분, 10분, 20분, 30분 훈련하기. 그거 했어요. 계속 했어요. 틈만 나면 했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간식을 듬뿍 줘서 나는 지금 너를 뭐 먹이기 위해서 산행 갔다 왔어 라는 듯이 해줘야 된다는 또 얘기가 있어서 갔다 오면 무한 칭찬. 다 훈련 방법들을 많이 공부해서 써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지는 분리불안에 이웃에게까지 민폐가 되고 있다네요. 민원이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좀 최소화하도록 저희 둘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엄마한테 SOS를 쳐서 집에 좀 와주십사 얘기를 해서 그렇게 거의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온 부부. 잘 기다려준 달심이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뽀롱이와 달리 부부를 피하는 달심이. 사실 문제는 뽀롱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뽀롱이와 달리 부부에게 곁을 주지 않는 달심이. 정말 달심이를 데리고 왔을 때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지? 보니까 세탁기 뒤에 들어가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말 삐쩍 말랐었어요. 얼마나 굶주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건지. 구조 후 처음 만난 따뜻한 집. 도움의 손길마저 믿지 못하고 겁에 질려있던 녀석. 뽀롱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뽀롱이한테 관심 보이고 뽀롱이랑 놀고 싶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뽀롱이가 착해가지고 또 그걸 다 받아줬어요. 너네들 왜 친해졌어? 응? 이렇게 가까이 지내도 괜찮아? 뽀롱이를 좋아하는 모습에 달심이에게도 희망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희망은 잠시일 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달심아. 저렇게 나 죽는다고. 아니, 이 녀석 산책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짖고 하울링하고 막 줄 풀고 뽀롱이한테 가려고 하고 달심이가 뽀롱이한테 이 애착을 넘어서 좀 집착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 뽀롱이가 조금만 멀어져도 저렇게 짖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싫고 근데 뽀롱이한테는 가고 싶고. 지난 학대의 후유증인 건지 달심이는 사람이 아닌 뽀롱이에게만 곁을 주는데요. 문제는 자나깨나 밤낮으로 뽀롱이 껌딱지가 되는 달심이. 그나마 의지할 곳이 있어 다행이다 싶다가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섭니다. 뽀롱이와 달심이가 같이 입양 가는 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달심이가 뽀롱이가 아닌 사람한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사람한테 많이 상처받고 힘든 상황에서 잘 견뎌준 거 잘 알고 있어. 언니랑 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좋은 집에 입양 갈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친해져 보자. 시력을 잃은 채 애니멀 호더에게 구조된 후 극심한 불안 속에 사는 뽀롱이와 지난 학대의 후유증으로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는 달심. 이 둘의 상처를 치유해줄 한 사람. 예리한 관찰력과 반려견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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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예인 본 것 같아. 안녕. 얘가 뽀롱이에요. 저기 숨어 있는 애가 달심이. 아이고, 겁이 좀 있구나. 네. 겁은 많은데 네. 호기심도 많아. 겁은 많은데 호기심도 많고 좀 반대인데 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네요. 설쌤, 우리 뽀롱이와 달심이 지난 상처들 싹 다 치료해 주실 거죠? 친구가 달심이. 네, 달심이. 1살 반 달심이. 네,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네요. 호기심은 있는데 불안도 있어요. 궁금은 한데 네. 깜짝깜짝 놀래고. 달심이와 달리 밝은 성격의 뽀롱이 역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죠.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눈. 네, 네. 눈이 제일 먼저 보이고. 늙어서 나이 들어서 생긴 백내장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임시보호처까지 오게 된 녀석들. 이 친구들이 지금 임시보호 상태고 네. 두 분이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임시보호해왔고 실제로 키우는 아이는 없다. 평생 같이 하려고 데리고 있는 강아지는 없다. 네.
그 이유가 듣고 싶어요. 아, 뭐 대단한 이유는 사실 아닌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죠.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펫샵을 제외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나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임시보호라는 것들이 엄청 활성화가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임시보호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우리 집 정도는 좀 아이들이 좀 쉬어가고 또 좋은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집으로 좀 남겨두자라는 생각에 예, 좀 유기견은 계속 몰려서 들어오는데 더 이상 이 친구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 들어온 지 오래됐거나 네. 아니면 아픈 아이들이 먼저 안락사 대상에 오르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임시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 다른 유기견들은 또 있을 곳이 없어지고. 맞아요. 학대당하거나 유기된 강아지들을 임시 보호해온 부부. 그 과정에서 뽀롱이와 달심이를 만나게 된 건데요. 되게 좀 사연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뽀롱이랑 달심이 둘 다 이제 애니멀 홀더 집에서 구조가 된 아이들이고요. 애니멀 호더한테서 네, 한 네. 20, 30년. 올 4월 애니멀 호더에게 방치되다 극적으로 구출된 달심이. 달심이 있었던데 달심이 있었던 데인데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교배가 돼가지고 예, 근친 교배들도 계속 일어나고 네. 방금처럼 막 이렇게 똥판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뽀롱이 없이 지난해 8월 또 다른 애니멀 호더에게서 구조됐는데요. 와. 똥판이에요. 비슷한 애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다 비슷하게 생겼네. 게다가 오랜 방치로 시력까지 잃은 상태. 뽀롱이는 네, 데리고 올 때부터 지금 눈 상태가 이런 상태였나요? 네, 맞아요. 염증이 있다고 하고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녹내장을 막는 약을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을 처음엔 막아야죠. 네, 염증 약을 넣어서 염증을 이제 치료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는 녹내장을 막는 약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어요. 매일 하루 2번씩 네,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한번은 확인을 해볼 건데 문제는 지금 아무리 안약을 넣으면서 늦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 보일 거예요. 진행성 질병이기에 희미하게 남은 시력마저 전부 상실하게 될 거란 설 전문가의 조언. 그런데 영상을 유심히 보던 설쌤의 눈에 띈 한 가지. 방금 보셨어요? 뭘 봤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뽀롱이의 왼쪽 눈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왼쪽 눈이 실명됐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보셨어요? 와, 홍채가 동그랗게 이렇게. 홍채가 반응을 해요. 미묘하게 크기 변화를 보이는 홍채. 뭘 의미하는 거죠? 홍채가 반응을 한다는 건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검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우선 영상만 봐서는 네.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요. 네, 눈을 다시 잘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 세상을 잘 보고 그리고 다른 데 입양을 가더라도 두 분 얼굴이라도 나를 정말 잘 도와준 두 분 얼굴이라도 정확히 한번 보고 가게 해주고 싶어요. 네. 응. 그래서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저도 괜히. 아, 제가 왜 더 눈 안 보이는 아이들한테 그러냐면 저희 집 강아지도 오랫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네, 오랫동안 눈이 안 보였어서 제가 그 친구들의 그런 고충 그런 걸 알아서 맨날 어디다 부딪히고 다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표현도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얘가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안 보였을 텐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라도 뽀롱이에게 빛을 되찾아줄 수 있다면 설쌤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봐봐, 분명히 눈이 마주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시력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건데 첫 번째 단계가 장애물 테스트예요. 네. 병원에서도 실제 사용하는 장애물 검사법을 지방 가구들로 대체해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무난도다.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뽀롱아, 뽀롱뽀롱. 설쌤의 안전 감독하에 시도한 첫 테스트. 과연 그 결과는? 설쌤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건가요? 뽀롱뽀롱. 한 번 더 해볼게요.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 위에 머리도 안 부딪히려고 딱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혹시 우연은 아니었을까?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다시. 뽀롱뽀롱. 이번에도 무사 통과. 오케이. 네. 와. 보셨어요? 피해 오죠? 네, 피해 가네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보고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네네네. 보였어. 진료 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위협 반사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위협 반사는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협 반사예요. 이게 위협 반사예요. 그럼 뭔가 보이면 눈앞에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게 돼요. 그래서 한 눈씩. 반응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눈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반대쪽 눈도 같은 반응입니다. 그 눈도 있어요. 다른 강아지들보다는 약하지만 있어요. 다음은 빛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감아요. 뽀롱이의 반응 뭘 의미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뽀롱이가 보이지 않도록 방해하는 건 렌즈밖에 없는 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렌즈만 걷어내주면 네. 전문적인 검사를 해봤을 때 못한다고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 저는 약간 어벙벙해요. 저는 그냥 완전히 진짜 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또 들었고. 네네. 근데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볼 수 있다는 부푼 희망을 갖고 찾은 병원. 너무 오래돼서 녹아버린 거. 뽀롱이 언니 어떡해. 근데 사실 지금 저도 고민이 되는 게 통일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더 못 써야 될 수가 있고. 시작부터 난항에 빠진 뽀롱이의 검진 결과. 뽀롱이는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했던 뽀롱이의 또 다른 문제 행동. 부부가 떨어졌다 하면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요. 이웃의 민원까지 들어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찾아다녀야죠. 찾아다녀야죠.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더 많이 불안해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몇 시간이고 짖어요. 몇 시간이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들 보호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변인들의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저희가 나가면 이제 미친 듯이 짖고 본인 집에서 뭐 냉장고만 살짝 열어도 얘네들이 짖는다. 그래서 중문까지 설치를 하셨어요. 저희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요. 제가 사실 훈련소나 이런 데도 연락을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답이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답을 들었고 이 아이가 뽀로이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째 임시보호집이에요. 네. 분리불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분리불안이 왜 생기는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유전이에요. 사람한테 너무 과하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유전적인 걸 타고난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사회화예요. 두 번째는 사회화인데 사회화 시기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그 시기에 집에만 꽁꽁 싸매고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의 세상은 이 집 안으로만 갇히면서 더 보호자한테 집착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경험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버려졌던 경험이에요. 유기견들, 버려졌던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분리불안을 되게 많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임시보호 동안 장소로 옮겨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뽀롱이의 분리불안을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불안을 높이는 이 눈, 듣고 보니 불안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답을 주세요, 솔로몬. 분리불안을 교육적으로만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친구의 불안이 정말 많이 좋아지기 전에 다시 그 불안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24시간 뽀롱이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도 더 자주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육만으로 특히 뽀롱이 같은 아이들은 힘든 거죠. 강아지들 불안 낮춰주는 약물 처방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뽀롱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들, 뭐 몇 분 외출하고 돌아오고, 이게 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애니멀 호더에게선 구조되었지만 과거 후유증과 시력장애 때문에 심각한 분리불안을 보이는 뽀롱이를 위한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리불안을 교육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좀 제공을 해주는 건데, 뽀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캔넬. 저는 이제 캔넬 안에서 혼자서 좀 쉬는 연습도 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임시보호하는 아이고 네. 혹시라도 이제 입양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분리불안을 우리가 고쳐놔도 네. 그렇죠. 환경 변화는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캔넬을 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같이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사를 가는데 내 방 하나를 통째로 뜯어서 같이 간다면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하겠죠. 네. 뽀롱이만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혼자 남겨질 때의 안도감은 물론 입양을 가서도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겠죠? 살짝 이렇게 처음에는 아예 다 닫지 말고요. 문을 잠그지 말고 닫아만 놔요. 그리고 옳지 하고 문 열고 주고 다시 닫아요. 속으로 한 3초 셀게요. 1, 옳지. 이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계속 심어주는 거거든요. 좀 기다리면 문이 열리고 칭찬을 받고. 옳지. 기다리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는 확신을 주는 게 포인트. 생각보다 안에서 되게 안정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이제는 문을 닫고 해볼 거예요. 문이 닫히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녀석. 하지만 다시 평정심을 찾는데요. 그럼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두 분이 움직여볼게요. 한번 이제 아예 나가신 다음에 30초만 세고 들어와 보실게요. 네. 부부가 화장실만 들어가도 온 집안을 헤집던 녀석인데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케이, 좋아. 약속대로 30초 후 돌아온 부부. 뽀롱이는 캔넬이랑 잘 맞는 아이 같아요. 와서 칭찬해 주세요. 안에서 바디랭귀지나 이런 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불안한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잘했어 우리 뽀롱이. 아우 이뻐라. 네, 나오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네, 잘했어. 언니한테 와. 뽀롱뽀롱. 계속 여기 있겠다는데? 그거 좋아? 또 목표는 뭐냐면 캔넬 안에서 10분이에요. 캔넬 안에서 두 분 나가셔도 아무도 없어도 10분 정도 혼자 있는 게 되면 나중에 꼭 캔넬이 없어도 점점 옳지 이런 거 칭찬해 주세요. 옳지 잘했어. 실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불안 정도가 최상에 해당하는 뽀롱이. 교육과 동시에 약물 처방도 병행해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휴, 약까지 그냥 꿀꺽 먹었어. 자, 그럼 교육을 재개해 볼까요? 정확한 반응을 보기 위해 썰쌤과 부부는 물론
제작진까지 모두 퇴장 후 뽀롱이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울진 않는데 앉아 있죠, 그죠? 평소 같으면 이제 이때 이제 앙앙앙앙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있네, 가만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문을 뚫으려고 하는 거죠. 씹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캔넬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아주 평온하게 있고요. 자기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어요.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2시간 이하의 외출은 캔넬 안을 편애하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장시간 외출을 해버리면 오줌을 싸고 싶은데 못 참는다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한 2시간 정도로 봐요. 우리가 이걸로 연습만 하고 나중에는 열어두면 그래도 참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있는데 이거 문 열렸다고 못할 거 없거든요. 하루 이틀의 일회성 교육이 아닌 꾸준한 반복이 중요하겠죠? 자요 이제. 잔다. 네. 들어가 봐도 되겠는데요? 20분 됐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칭찬하고요. 아니, 캔넬 안에서 이렇게 답답해하지도 않고. 뽀록이 많이 칭찬해 주세요. 문 열어주고 옳지 하면서 문 열어주고. 잘했어, 뽀롱이. 너무 그렇죠, 그렇죠. 아유, 믿고 착해. 기다려준 우리 기특한 뽀롱이. 이럴 땐 칭찬 애끼는 거 아니에요. 뽀롱이처럼 애니멀 호도에게 구조됐지만 전혀 다른 문제를 보였던 달심이. 5개월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아내를 유독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심이는 태어나서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 다시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네.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쵸. 이제 할아버지만 봤으니까 남자라는 사람만 이제 경험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자 보호자나 이렇게 좀 많이 안 따른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참 또 원래 또 그렇게 되면 싫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 사람밖에 없다. 나를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고 밥만 주고 막 이러는데도 그리고 가끔 맞기도 했겠죠. 얘가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위협 반사라고 하거든요. 위협 반사. 많이 맞아본 애들은 손을 딱 들면 막 이래요. 시간이 지났어도 과거의 기억에 몸이 먼저 반응했던 걸까요? 손만 들어도 기겁하며 도망치던 달심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건 바로 뽀롱이었죠. 달심이가 뽀롱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지금도 뭐 저기 예. 뽀롱이가 저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뽀롱뽀롱 이렇게 하면 뽀롱이가 이렇게 달려와요. 그러면 달심이가 막 뛰어가지고 막 짖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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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짖어요.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쟤 왜 저럴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달심이는 너를 싫어하니까 위험해! 언니 가지 마! 이런 의사표시가 아니겠냐. 그게 아니라 우선 달심이는 불안이 좀 많아요. 이 불안이 많은데 이게 유전적으로 원래 불안이 많게 태어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달심이가 만약에 처음부터 저희 같은 그냥 강아지를 사랑하고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과 살았다면 제가 생각하는 달심이의 행동은 되게 깨발랄한 아이였을 것 같아요. 살아오면 좋다고 나 먼저 이뻐해달라고 하고 막 질투도 부리고. 이거에 왜 바뀌었냐? 태어난 곳에서부터의 경험이 머리 너무 깊숙한 곳에 박힌 거예요. 어렸을 때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두 녀석 모두 지난 학대로 인해 생긴 불안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달심이는 산책 시 뽀롱이와 떨어지기라도 하면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참지를 못하네. 어휴, 달심이가 이렇게까지도 흥분할 수 있어? 저기 달심이가 달려가서 뽀롱이 앞으로 이렇게 치고 가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좀 편안해지거든요. 너만 먼저 가지 마. 뭐 이런. 오히려 달심이만 혼자 나와봤을 때 반응을 한번 확인을 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녀석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선 정확한 분석이 필수. 뽀롱이 없이 산책을 나가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달심이 한번 나가서 뽀롱이한테
심각한 분리불안이 있는지 혼자 나가면 못 걷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평상시 내를 이렇게 풀어줘. 다 풀어져 있어. 아 재밌다. 재밌어 하면서 또 무서워하네요. 그죠? 평소보다 텐션이 어때요? 아 너무 낮죠. 평소보다 텐션이 너무 낮죠? 예, 지금 좀 낮은 편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토끼 같아요. 깡총. 뽀롱이랑 같이 나오면 네. 아주 기가 확 죽은 모습인데요. 뭔가 겁먹었어. 많이 겁먹었어요. 나 혼자 자신감 있게 산책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덜 불안해하고 걸을 수 있게. 그동안 달심이에게 뽀롱이는 어떤 존재였던 건가요, 선생님? 지금 산책하는 모습을 보니까 달심이는 실제로 뽀롱이를 많이 의지한다. 그동안은 거기에서 애니멀홀더의 그 강아지들 사이에서 강아지들끼리만 의지하다가 이제 사람이랑 진심으로 같이 살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은 단독 산책. 나 혼자 있어도 재밌고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는구나를 좀 인식하게 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산책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입양간 후에도 새 보호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죠? 좀 편안해요, 확실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할 두 번째 솔루션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높아져야지 세상에 무서운 게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소리에 대한 민감증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게 줄어들고 그래야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죠. 일명 달심이 기 살려주기 교육인데요. 종이컵을 하나 가져다 놓고 이것도 무서워해. 종이컵을 갖다 놓고요. 이거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칭찬할 거예요. 최대한 안 움직일게요, 우리. 지금도 살짝 냄새 맡으려고 했죠? 네, 코 찡긋찡긋. 네. 들어가 볼게요. 자신감이 있고 한 아이들은 지금은 코로만 살짝 대잖아요. 발도 막 넘어뜨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보호자에게 사랑받고 자라 자신감이 넘치는 반려견과는 달리 작은 움직임에도 겁부터 내는 달심이. 근데 지금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건 먹고 싶은데. 진짜 조그만 소리나 움직임에도 너무 긴장 상태. 조금 더 편안하고 괜찮다라고 자기가 이겨내야 돼요. 그래 달심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요. 이제 안 떨기 시작. 깜짝 놀라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2단계는 뭐냐면 위에 올릴 거예요. 왜 하냐면 이걸 쓰러뜨리게 할 거고요. 쓰러뜨리면 분명히 놀랄 거예요. 그때 칭찬할 거예요. 이런 자극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불안도 떨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주 조심스레 종이컵을 쓰러뜨립니다. 옳지. 이렇게 쓰러뜨렸을 때는 파티. 네. 예전에 이런 거 쓰러뜨렸으면 엄청 무서워했을 거예요. 옳지. 잘한다. 네, 어리둥절하는 거 보셨어요?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 종이컵에 자기 스스로 다가가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 언니한테 다가가게 한번 해볼 거예요. 손 조금만 더 힌트를 줘볼게요. 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 손에 대한 좀 좋은 인식. 내가 저기 스스로 다가가면 좋은 게 나온다. 오케이. 그래도 희망이 많이 보이네요. 이 작은 한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칭찬하는 걸로 우리 달심이는 자신감을 먼저 좀 키워주면 나중에 입양 잘 돼도 사랑받고 사실. 자기가 편하게 사랑받으면서 그리고 잠도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달심아 계속 그렇게 용기 내는 거야. 아자아자야. 잠깐만요.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뽀롱이의 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이 가능한지 정밀 검사해본 결과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 한쪽 눈 먼저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다른 한쪽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호롱이 눈 보이게 해주는 거야.
됐어? 우리 뽀롱이 잘할 수 있겠죠? 네. 아이고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마취 기운 때문에 아직 몽롱한 상태에서도 뽀롱이가 임시 보호자의 목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언니 이제 보여. 언니 이렇게 생겼네? 처음 봤지 언니? 보여요? 녀석도 이 순간이 믿기지 않는지 마취가 풀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잘 보여. 뛰어. 어머, 뽀롱이야. 뽀롱아. 땅 멈추네. 이제 얻어왔던 과거는 모두 잊고 지금처럼 행복할 미래를 걸어갈 일만 남았겠죠? 며칠 후, 아니 이 날쌘 도리는 누구죠? 시력을 회복한 후 더욱 활발해졌다는 뽀롱이. 잠깐만, 근데 우리 뽀롱이 껌딱지 달심이는 어딨죠? 달심이, 너 뽀롱 언니 잊은 건 아니지? 뭐 그래도 둘 다 행복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안심이네요. 더 이상 뽀롱이와 달심이 같이 사람한테 학대받고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뽀롱이와 달심이가 가족 품에서 건강한 반려견으로 살아갈 그날이 빨리 오기를 새나개가 응원하겠습니다.